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이 드라마 인물 관계부터 시청자 반응,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텐데요. 저희 목표는 드라마의 핵심 매력이 뭔지,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세대 간 갈등도 있고 가족 이야기도 있고 로맨스는 당연하고요. 또 등장인물들 각자가 겪는 현실적인 고민, 성장 이런 걸 폭넓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핵심 줄거리나 인물관계 변화 같은 거 정리해보고요. 특히 시청자들이 이 부분 정말 공감된다 하는 지점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흥미로운 사본이나 숨겨진 복선 이런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제일 재밌는 건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 이 세 사람 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삼각관계죠. 먼저 이지혁부터 볼까요? 정유루 씨가 연기하는 처음엔 진짜 확고한 비혼주의자였잖아요. 네, 완전 철벽이었죠. 근데 요즘 은호를 대하는 거 보면 이게 그냥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심리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져요. 그 변화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겉으로는 되게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아버지와의 문제라던가 예전에 유학 포기했던 그런 상처 같은 게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복잡하죠. 그쵸. 예전에 은호가 고백했을 때는 거절했었는데 최근에 오해가 풀리고 나서 특히 그 도둑한테서 은호 구해준 거예요. 맞아요.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네. 그리고 막 세심하게 챙겨주고 결정적으로 동업까지 제안했잖아요. 이건 진짜 큰 변화죠. 그냥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려는 그런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지점 같아요. 어쩌면 비혼주의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암시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제일 친한 친구인 박성재랑 은호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그 신경전. 이것도 볼만해요. 둘이 데이트하는 거 보고 질투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오랜 친구 사이의 그 묘한 경쟁 심리 같은 건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 삼각관계의 긴장감이 확실히 그게 재미를 더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은호로 넘어가 볼까요? 정인선 씨가 연기하는. 네, 은호.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네,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책임감도 강한 인물이죠. 사랑에도 완전 직진 스타일이라서. 가끔 진짜 예측 불가능한 열정을 보여주죠. 근데 또 박성재랑은 영화도 보고 사격장 데이트도 하고 되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우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양쪽으로 마음이 가는 듯한 모습이 오히려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은호한테 로맨스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그 출생의 비밀하고 가족 문제잖아요. 맞아요. 입양하라는 거. 네, 그리고 양남 동생 강호랑은 계속 부딪히고 최근에는 고성희 씨가 딱 등장하면서 진짜 긴장감이 엄청나죠. 그 와중에 또 새로운 변수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솔메이트라는 한우진, 김준호 씨 역할인데요. 힘든 은호한테 힘이 되어줄 것 같으면서도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팔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서 이 사람도 뭔가 사연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 관계가 그냥 우정으로 남을지 아니면 이 삼각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해요. 네,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언제나 그게 칸도를 흔드니까요. 그 역할이 뭘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제 삼각관계의 마지막 꼭지점이죠. 윤현민 씨가 연기하는 박성재. 박성재. 지혁이 친구고 재벌가 후계자. 겉으론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외로워 보이는 그런 인물이죠. 오랫동안 은호를 좋아했는데 최근 들어서 영화 보자, 사격장 가자 이러면서 훨씬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 지혁이 동생 수빈이가 고백했을 때 거절하는 장면, 거기서 이 사람 진심이 좀 드러났죠. 맞아요. 그때 딱 잘라 말했죠. 네,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은호가 있다고 딱 밝히면서 심지어 자기가 이혼남이라는 과거까지 솔직하게 다 털어놨잖아요. 그 고백은 정말 예상 못했어요. 그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 뒤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랑 은호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캐릭터가 확 입체적으로 살아났어요. 물론 수빈이는 이혼남은 내 인생 접수 대상 아님 이러면서 완전 쿨하게 받아쳤지만요. 네, 수빈의 캐릭터도 참 재밌어요. 아무튼 성재의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그의 절박함 같은 걸 더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성재라는 인물의 깊이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또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얽히면서 더 현실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지혁이네 가족 배경을 보면 지혁이가 왜 그렇게 좀 까칠한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버지 이상철, 천호진 씨가 연기하시는데 정년 퇴직하고 재취업 잘 안 돼서 자존심에 상처 많이 입으셨고 아들 지혁이랑은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계속 부딪히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가 은호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의 아빠야 이렇게 외치면서 망설임 없이 구해주는 모습. 아, 그거 정말 피가 안 섞였는데도 느낄 수 있는 그 부성애. 정말 큰 울림을 줬어요.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 대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 보고 좀 찡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다 각자 이야기가 있고요. 뭐 영라 보디가드 하다가 비밀 알게 된 동생 지화안이라던가 성재한테 차이고 의외로 쿨하게 넘기는 수빈이 이야기도 다 흥미롭고요. 네네. 이런 가족들 이야기가 그냥 집안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인 테마랑 연결된다는 점. 이게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특징인 것 같아요. 바로 그 마처 세대랑 88만원 세대. 아,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죠. 부모님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근데 자식한테는 부양 못 받는 첫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고충이나 가치관 충돌을 그냥 세대 차이네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변화하는 부양 의무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자존감 문제 같은 걸 되게 섬세하게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잘 녹아있으니까 시청자들이 더 깊이 빠져드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은혼의 가족이랑 그 주변 인물들로 넘어가 볼까요? 아, 이쪽도 만만치 않게 복잡해요. 네, 그렇죠. 양어머니 정순이는 남편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하면서 딸 은호한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양남동생 강호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솔직히 강호 캐릭터는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반응도 많아요. 네, 좀 답답함을 유발하는 캐릭터이긴 한데 뭐 그 또한 현실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위태로운 가족 관계에 정말 핵폭탄급 변수가 등장했죠. 네, 바로 생모. 네, 생모로 밝혀진 고성희. 이태란 씨가 연기하는 재벌가 사모님인데 와, 이분 야망이 대단해 보여요. 등장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자기 딸 영라를 이용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호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감시하는 행동은 진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그 대사, 잃어버린 딸이 있어요. 이 대사 때문에 앞으로 이분이 어떤 일을 벌일지, 은호 운명은 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네, 고성희는 이 드라마 후반부 긴장감의 거의 핵심 축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쩌면 메인 빌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 숨겨진 야망하고 은호의 출생 비밀이 어떻게 얽혀서 빵 터질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최종 목표가 뭔지, 그 과정에서 누가 다치게 될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죠. 와,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흥미로운 요소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드라마 초반에는 시청률이나 반응 면에서 약간 고전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랬죠. 주말극이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시청률 상승세가 좀 더뎠고 뭐 14회까지 16%를 못 넘었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었고요. 비판적인 지점도 좀 명확했죠. 남자 주인공 정희루 씨 발음 문제가 좀 꾸준히 지적됐었고. 그리고 초반 전개가 약간 산만하고 좀 느리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50부작이면 너무 길다 이런 부담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 역시 꾸준히 나왔어요. 정희루, 정인선 배우, 이 조합이 되게 신선하고 케미가 좋다 이런 호평 많았고요. 네, 두 분 잘 어울리죠? 그리고 가족 이야기랑 로맨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잘 어우러진다. 이런 점. 또 천호준 씨나 김희정 씨 같은 베테랑 연기자분들이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안정감이 있다. 이런 칭찬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마처 세대 같은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점. 이게 비판 속에서도 꾸준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핵심 동력이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남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복선, 소위 떡밥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역시 가장 큰 건 은호의 출생 비밀이겠죠. 그쵸. 고성희의 진짜 의도가 뭘까? 그냥 자기 야망 때문에 은호를 이용하려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안에 뒤틀린 형태라도 모성애 같은 게 숨어 있는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 비밀이 밝혀졌을 때 은호 본인은 물론이고 양어머니, 동생 강호, 그리고 지혁이랑 성재까지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앞으로 국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지을 거예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지혁이랑 은호가 동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로맨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쵸. 일과 사랑이 얽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직진하는 성재를 보는 지혁의 질투. 이게 또 어떻게 터져나올지. 그냥 단순한 연적 관계를 넘어서 오랜 친구 사이의 우정까지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겠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새로 등장한 한우진.
이 사람 역할도 중요해요. 그냥 든든한 남사친으로 남을지 아니면 이 삼각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아까 말했던 그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팔자라는 사연이 풀리면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주목해야 하고요. 그 사연이 뭘지 궁금해요. 그리고 고성이의 야망, 이게 어디까지 갈지, 왜 은호를 감시하는지, 딸 영란을 통해서 뭘 이루려는 건지, 이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극 전체의 긴장감을 쥐락펴락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다양한 가족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겠죠. 지혁이랑 아버지 이상철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을지, 맨날 문제 일으키는 강호가 좀 변할 수 있을지, 이런 가족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감동이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와, 이렇게 정리하니까 앞으로 풀릴 이야기가 정말 많네요. 그러게요.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왜 이렇게 깊이 공감할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현실적인 세대 갈등, 그리고 취업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부양 부담 같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뭐 짝사랑의 아픔이라던가 우정이냐 사랑이냐 고민하는 거 이런 거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보편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런 관계의 복잡성을 되게 섬세하게 그려내는 점도 몰입도를 높이는 요인이죠. 특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되게 꿋꿋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려는 주인공 은호 모습에 많은 분들이 감정이입하면서 응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인물들 사연이랑 갈등 보면서 자기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면서 드라마를 따라가는 거죠. 종합해보자면 예측 불가능한 삼각 로맨스, 그리고 은호의 출생 비밀이라는 아주 강력한 서스펜스 요소, 마지막으로 세대 갈등이라는 현실적인 공감대, 이 세 가지가 화려한 날들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힘든 현실 속에서 막 애쓰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드라마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각자가 찾아 나서는 자기만의 화려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 각자가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자기만의 화려한 날들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겠네요. 피로 맺어진, 그러니까 혈연 가족과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화려한 날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은호를 딸처럼 지켜낸 이상철의 모습, 반대로 자신의 야망 때문에 친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모 고성이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화려한 날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나요?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야기 동안 이 인물들이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또 치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화려한 날들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지 그 여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이 드라마를 끝까지 즐기는 가장 중요한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